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1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영상으로 가슴 따뜻하게 느껴지는 드라마 초콜릿 7회부터 10회까지 줄거리 리뷰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2회씩 영상을 찍는데 연말에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찍을 때는 7회부터 10회까지 4회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좀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회의 마지막 때 어떤 돌다리 같은 데서 이강하고 문차영이 같이 술 한잔 했죠. 물론 이제 차영에게는 물을 따라줬지만 이제 그날이 그 백화점 붕괴 사고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이강의 어머니, 이강의 어머니요, 네, 어머니 기일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문차영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아주 로맨틱한 장면이 있을 때 이 동생 태연이 눈치 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 매형이랑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설레발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부끄러워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강은 나는 그 뭐 신경도 안 쓰니까 동생이 한 말 신경 뭐 개념치 말라, 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간 장면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여기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추가된 인물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차분하게 적으려다가 적을 게 더 많아져가지고 이쪽이 좀 바쁘네요. 네. 위에 적은 이제 지용 문용 기억나십니까? 지용 문용, 그 어머니 찾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지용이가 갔었죠. 그리고 그 형 문용이, 예, 이 친구들 두 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김희주와 남편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김희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누구? 이준의 도자기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짝사랑, 첫사랑 겸 짝사랑인 어떤 여자분, 예, 네, 김희주입니다. 김희주. 자, 그런데 이제 이 김희주가 이준을 한번 부릅니다. 김희주가 이준을 불러서 시간 될 때 이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김희주가 문차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호수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뭐 희주가 그러죠. 네 마음을 모른 척 한 거 미안하다. 음, 미안하다. 건강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어, 자기가 여기 호수에서 남편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주는 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 문차영이 이 김희주로부터 그저 바로 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 오늘 당장 여행을 떠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해서 그 호수로가로 한번 가봅니다. 가봤더니 이 김희주가 호수로 물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차영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희주를 막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차영도 구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병원에서 병원대로 어떠냐면 이 희주 그 병실에서 아주 많은 양의 수면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 죽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호숫가로 가서 결국 이제 호숫가에서 이강이 이
두 명을 다 구해내죠. 이주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김희주가 이준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좀 더 빨리 놔줬어야 했는데 뭐 그렇게 중얼거리죠.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준이 굉장히 마지막에 그런 말 합니다. 왜 이러려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이러려고 했냐 하면서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좀 먹고 기운을 차린 이제 문차영이 이강을 찾아 헤맵니다. 자기를 구해냈으니까 막 찾아 헤매는데 그때 이제 이강은 옥상에서 바라보죠. 밑에서 자기를 막 찾고 있는 문차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옆에 문영이가 있었는데 문영이한테 이제 옆에서 그 이강이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피하고 싶은데 자꾸 걱정하게 된다. 너는 이게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용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카 바이러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강이 그렇게 되뇌죠. 자기 죽은 친구 민성이를 떠올리면서 민성아, 나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갈등이 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또 이제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죠. 산딸기 설기 음식이 나오는 그런 테마입니다. 여기 보면요 할머니가 적혀 있으시죠. 예, 숙자 할머니 그리고 용순 할머니. 예, 병원의 환자분 중에 숙자 할머니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밥을 안 먹겠대요. 입맛도 없고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산딸기로 설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산딸기 설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이 마지막에 뭐 입맛도 없다고 하시고 뭐 그러시고 먹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순 할머니가 산딸기를 따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순 할머니 따라서 차영이도 같이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영이가 뱀에 물리고 또 정신없이 119를 부르는데 전화도 안 통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떨어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용순 할머니는 어쩌지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문차영이 아직 안 왔다는 걸 알고 걱정하게 된 이강이 온 산을 헤매가지고 결국은 문차영을 찾아서 업고 내려옵니다. 응급처치를 다 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문차영이 아니요 아픈데 없어요 아무데도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이 그러죠. 아니 내가 의사인데 내가 우습냐? 내가 우스워요? 그러면서 알겠어요. 앞으로 내가 이제 간섭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제 살짝 삐지죠. 문차영은 이제 그 산딸기 가지고 설기를 만들어서 이제 부랴부랴 와서 그 용순 할머니한테 줍니다. 숙제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산딸기 설기를 다 보고 그 용순 할머니가 한 말이 아이고 그 숙자가 땅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문차영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펑펑 웁니다. 근데 마침 그 옥상에 바람 쐬러 왔던
이강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 여기 지용이 있죠, 지용이. 네. 이번에는 K입니다. K. 이번에 음식은 K. 지용이하고 이제 차영이하고 때로는 이제 조금 있다가는 그 이강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용이가 그럽니다. 자기는 처음은 뭐 아이언 레인저, 어떤 별에서 온 아이언 레인저 3호래요, 자기가. 그래서 우주선만 돌아오면 내가 그 별로 돌아가야 된다. 아, 그 지구의 평화를 지키려고 왔는데 쉽지 않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주입을 시켰답니다. 힘내라고. 음. 그때 이제 문창이 그러죠. 우주선이 아주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결국 지용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문차영은 아이언 레인저 3호가 이렇게 있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강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이 잠기죠.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희주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강이 김희주를 이렇게 검진을 하면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수술하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놔뒀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의사한테 찾아가지고 막 캐묻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담당 의사가 형사한테 연행됩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 김희주의 남편이 병원의 과장, 교수,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이제 자기 내연녀하고 이렇게 어, 같이 내연녀하고 이렇게 짠 거죠. 짜가지고 그냥 수술하면 그냥 살릴 수 있는 이 김희주를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자연스럽게 죽게끔 이렇게 남겨놓은 거였어요. 뭐 폭행, 가정 폭행도 막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된 여기 이준이 가가지고 그 남편을 막 두들겨 팹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희주는 다시 재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재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수술대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김희주 사건인데 이 김희주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여론이 막 분분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기 한용설이 이강을 부릅니다. 이강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막 여론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를,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아예 바꿔서 멤버십 요양타운으로 고급으로 바꿔버리자. 그런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네가 호스피스 병원을 문 닫기만 한다면 내가 거성재단 이쪽을 맡기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 그 제안에 이제 이강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강이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권현석이 그런 말을 합니다. 환자가 삶의 마무리를 고통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듣고 갈등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건 만드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가게 이런 테마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연히 여차여차 해가지고 문차영 그리고 이강 그리고 민용이가 같이 한 샌드위치 가게에 모이게 됐어요. 그때 이제 민용이가 이강 보고 그럽니다. 지카 바이러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강이 어쩔 줄 모르죠. 자기 마음이 발각될까봐. 그랬더니 또 그 문차영은 뭐 지카 바이러스? 하면서 막 열을 측정하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냅킨이 있는데 그 냅킨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그 냅킨으로 만든 학을 차에 놔두고 내리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강이 여러 가지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여기 이준이 김희주의 그 남편을 때렸죠. 폭행을 했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 호스피스 쪽으로 와서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이불을 탁 그 옥상에서 널다가 떨어뜨려요. 근데 떨어뜨린 이불이 밑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있던 이강과 문차영 위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불 걷고 보니까 저 이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네, 티격태격 하겠죠. 막 처음 보자마자 막 농구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승부욕을 막 올리더니 나중에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싸움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어, 밖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이준이 그러죠. 그 비가 오는데 어, 그 문차영이 우산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걸 쓰고 가면서 그래서 이제 차를 탑니다. 네, 이준이 차에 타고 가면서 쭉 가죠. 그랬더니 그걸 바라본 이제 이강이 또 이제 어, 질투가 났는지 부글부글하면서 뒤쫓아가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뒤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이강이 그러죠. 문차영 옆에 있는데 손이 다쳤는데 그 이렇게 손 다친 손을 딱 내보이면서 이강 간이 녀석 패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영이 깜짝 놀라겠죠. 이준이 그럽니다. 이강이 어떤 놈인지 모르죠. 진짜 나쁜 놈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니까 이제 문차영이 알아요 하면서 이준 선생님이 함부로 말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면서 그냥 차를 세워가지고 내려서 걸어갑니다. 네,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서훈이라고 했죠. 이서훈. 이강한테는 고모가 됩니다. 이서훈이 병원에 이강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요양병원 말고 요양타운 만들 건데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 편 먹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나가는 차영을 보고 이서훈이 라이터 좀 주라고 그래요. 담배 피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 문차영이 그러죠. 여기 환자분들 계시고 해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서훈이 아니 이쪽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치료도 안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뭐 담배 좀 핀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나?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뭐 크게 달라지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차영이 이분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또 이제 민용이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이강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이강이 그러죠. 되게 미안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과하면 되죠. 사랑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누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강이 제발이 저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민용이가 말한 누나는 간호사 누나예요. 그런데 이제 어, 이강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문차영을 한번 쪽으로 찾아갑니다. 문차영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차영은 뭐라 하고 있었냐? 주방에 이제 그 이준이
이준이 사회봉사하려고 와서 양파를 막 까고 있어요. 양파를 막 까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하면서 하나 가르쳐줘요. 그러고 있는데 이준이 묻는 거죠. 참 궁금해서 참 많이 궁금했는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음,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강하고 강희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서 이강 선생님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문차영이 기름에 손을 댑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강이 이제 응급처치 딱 해주면서 아니 별말도 아닌데 그렇게 놀라는 거 보니까 정말 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문차영이 이준한테 그러죠. 저는 이강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준 고마우신 그 의사 선생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때 찾아왔던 이강이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자, 또 하나의 테마가 하나 있는데 또 이제 어떤 환자분들 중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철과 그 형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있죠. 예. 이 오랫동안 혼자 살 그 성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형이 있고.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어머니가 생모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는데 그 성철이 김치찌개가 뭐 예전에 먹던 맛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서 김치찌개를 이렇게 손을 보면 이렇게 끓입니다. 끓이면서 맛을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설탕을 푹푹 집어넣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받은 문창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설탕을 탁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창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왜 나타나셨어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보면은 자식이 설탕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바로 부는내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깜짝 놀라죠. 아 그랬었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성철의 쌍둥이 형이 있죠. 쌍둥이 형이 화를 내면서 문차영을 밉니다. 세게 밉니다. 그래서 문차영이 어떤 쇠 같은데 머리를 탁 부딪히죠. 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평상 같은데 이렇게 탁 앉아서 문차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강이 지나가다가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착각을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동안 이제 내가 한 행동들이 오해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죽은 민성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저한테도 선생님은 민성이 친구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차영이가 자기 동생 태연이하고 같이 예,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딱 하는데 국을 먹는데 자꾸 이렇게 소금을 부는 거예요. 그 이제 태연이 먹어보니까 완전 소금국이거든요. 엄청 짜게. 아니, 완전 소금국인데? 그러니까 다시 문차영이 먹어보니까 짜지를 않는 거예요.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이제 이준한테 가니까 이준한테 이제 의논을 하죠. 그랬더니 혹시 최근에 세게 부딪힌 적 있습니까? 아까 이 성철의 형이 밀쳐서 부딪힌 거 그것 때문에 미각을 잃은 겁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모릅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영이 이강 선생님한테는 알려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성철이 형이 문차영 네가 당신이 그렇게 말한 이후로 우리 엄마가 밥을 안 먹는다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강이 그 앞을 말리면서 아니 어때 되고 야야 막 이렇게 뭐 셰프님이 친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아주고 화를 내죠. 그런 장면도 하나 있었어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음식이 또 나타납니다. 음식 제목은요, 분짜입니다. 분짜. 베트남 음식 분짜. 자, 분짜에 관련된 그 환자. 어떤 남자 환자가 이제 베트남 아내가 있는데 그 베트남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부탁합니다. 태연은 지금 이 그 미각을 잃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 막으려고 하는데 이 차영은 됩니다. 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준이 이준이 도와줍니다. 옆에서 도와주면서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분짜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부가 첫 데이트 때 먹었던 음식이래요. 그 분짜가.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 외지에 있을 때 혼자 외지에 있을 때 그 남자를 잘 챙겨준 그런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세상을 뜨게 되니까 뭐 그 분짜를 맛있게 먹으면서 뭐 다음 생에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좀 더 일찍 태어나서 더 많이 사랑하자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듬성듬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회분 7회부터 10회까지 이 초콜릿 줄거리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따뜻하고 좀 다양하기도 하면서요. 음식도 곁들여지면서 따뜻한 연말 연시에 보기에 좋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새해 더 분발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